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한국노년학회 회장 맡고 있는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정란입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진복지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고요. 또 박영란 교수님 꼼꼼하게 다양한 그 노인 인권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저도 토론자지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갑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그 노인 인권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노년학에 대해서 또 특히 그 안에서 노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알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그 연령주의 척도 개발 연구에 같이 참여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노인 인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란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의 대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특히 그 노인의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장수사회, 고령사회를 살고 있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 어떤 그 어두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뭐 불과 1%, 2% 했던 노인들이 이제 15%, 15.7% 올해 지금 통계가 그런데요. 또 앞으로 이제 20%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수자에서 다수 집단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노인 집단이 가진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이미 우리 그 국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투표권에서 선거인단의 그 퍼센트를 보면 노인들의 수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중년기를 넘어서 노년기가 그야말로 인생의 뭐 3분의 1, 심지어는 2분의 1,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인생, 제2, 제3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점 역시 그 고령사회가 준 밝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 고령화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그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면을 갖다 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인구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 대응의 실패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재 겪고 있죠. 수명은 길어졌지만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정규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여전히 턱없이 짧고요. 그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직장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년은 49.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적 정년이 60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준비 안 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한 70% 가까운 사람들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작해야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금 정도에 그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노후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노후의 기간은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써야 하는 노후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노후 빈곤의 문제죠.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이 불명예는 정말 초고령 사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빨리 털어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이게 그 노인층에서 생각하는 세대 갈등보다도 젊은 층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젊은 층이 느끼는 세대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노인 학대, 특히 이제 가정 내 학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노인 혐오 현상 역시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또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 노인들 스스로의 힘이 스스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인 인권의 그 우리의 시각은 노인은 보호의 대상, 돌봄의 대상, 그리고 노인 그 개인만 잘 돌보면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좀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노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실제 참여의 당사자로 아까 뭐 당사자주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인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자문을 해보는 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노인 시민단체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있는 우리의 그 노인 단체들은 대부분 어떤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래서 회원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몇몇의 리더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의 그런 대표성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시설을 지원받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속되어 있는 재정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 몇몇 그 권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에 의한 그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는 시민단체 목소리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저는 좀 들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노인 인권을 제대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그리고 정부에 의존한 조직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 또 보호와 돌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참여 중심의 활동 그리고 노인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무엇보다도 세대와 함께하는 다른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모두를 위한 단체로서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인 인권과 현재의 노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이제 후배 세대 아까 그 박노숙 우리 회장님 선배 시민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 후배 시민들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인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인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좀 시민단체의 탄생 내지는 시민단체의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돕고 연대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기대하면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